람다 함수, 람다 표현식. 나중에 한 번 더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또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함수를 소개하는 챕터이기 때문에 함수와 관련된 모든 얘기를 하고 가려고 여기다가 넣어놨습니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함수형 프로그래밍. 함수형 프로그래밍. 그래서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함수의 인자로 함수를 전달할 수 있게 있는 프로그램을 말해요. 함수의 인자로 함수를 전달한다. 그래서 C++라기보다는 C는 함수를 인자로 전달할 수 있나요? 함수를 다른 함수의 인자로 전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함수 포인터라는 걸 써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C는 만들어졌을 때부터 그 기능은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함수를 어떤 함수의 인자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있었지만 많이 활용하는 기법은 아니었어요. 불편하니까 함수 포인터도 어려워 죽겠는데 함수 포인터를 쓰려 그러면 머리 아픕니다. 그래서 그걸 보통 안 쓰고요. 그리고 이 함수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함수를 전달할 수 있는데 또 뭐가 필요하냐면은 여기서처럼 얘가 함수를 인자로 받아요. 그래서 받은 함수를 이용해서 실행을 합니다. 받은 함수를 이용해서 실행을 해요. 이 함수에 뭘 주냐에 따라서 여기서 하는 일은 어떻게 돼요? 달라지겠죠. 이 함수가 뭘 주어지냐에 따라서 실행되는 것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옛날 같은 함수 포인터를 써서 이런 기능을 구현하려고 그러면은 이런 함수들을 정의해 놓고 여기다가 함수 포인터를 넘겨야 돼요. 불편해요. 불편한데 이제 람다 표현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함수를 간결하게 정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름이 없는 함수를 간결하게 정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게 뭐냐? 함수를 정의한 거예요. 함수를.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를 이렇게 정의해 놓고 얘의 주소를 여기다가 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번거로운 거예요. 그리고 아주 간단한 함수들 한 번만 쓰고 더 이상 활용할 필요가 없는 함수들은 그냥 여기다가 간단하게 써서 사용하고 싶은데 그거는 C에서는 제공을 안 했었어요. C++도 제공을 안 했고. 그런데 이제 C++11부터는 이제 람다 표현식이라는 거를 제공합니다. 람다 표현식이라는 거는 함수를 간결하게, 이름이 없는 함수를 간결하게 정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그 형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함수는 입력을 받아서 뭔가 계산해서 출력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함수를 정의할 때 반환 타입 이름, 그리고 매개 변수 목록, 그리고 몸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거를 람다 표현식으로 바꾸면은 앞에 거는 그냥 놓고 매개 변수가 여기 오고요. 그리고 여기에 요 반환 타입이 옵니다. 요 반환 타입이 여기로 와요. 그리고 몸체가 여기로 와요. 그러면 여기서 없어지는 건 뭐만 없어져요? 얘만 없어진 거지. 그쵸? 이름이 왜 필요 없냐? 한 번 쓰고 버릴 거니까 이름을 굳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얘가 또 조금 불편하니까 얘는 요게 뭐예요? 요 함수는 정수를 받아서 뭘 반환해줘요? 불을 반환해 준다는 거죠. 근데 요 불 반환한다는 요거는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럼 어디서 유추해요? 반환값은 리턴 문에서 추출을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서 요 리턴 타입은 생략할 수도 있어요. 굳이 안 쓰고 생략할 수도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 정수를 받아서 요 몸체는 뭐라는 거예요? n 모드 2가 0하고 같은지 아닌지 보는 거죠. 이건 무슨 뭐래요? 짝수인지 아닌지를 보는 거죠. 얘는 홀수인지 아닌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함수는 요게 뭐냐에 따라서 요 주어진 n에 대한 다양한 검사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에 따라서 뭐 이게 n 모드 2냐, n 모드 3이냐, 뭐에 따라서 다양한 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함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람다 표현식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내가 이런 람다 표현식을, 요런 람다 표현식을 여기에다 전달하고 싶어. 그럼 요 함수를 정의해야 되잖아요. 함수 인자 타입을 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std 펑션에 있는 요 기능을 씁니다. 그래서 요렇게 타입을 정의하면 얘는 뭘 받는 거예요? 인트를 받아서 불을 반환해 주는 거. 인트를 받아서 불. 그러면 요 인트 프리디게이트라고 하는 얘는 요 타입인데, 요 타입을 받아서 요런 정수 하나 받아서 불을 반환해 주는 함수는 여기에 다 올 수 있고, 얘를 호출하려면 f를 이용하면 돼요. 요 매개 변수 이름을 이용해서 함수 호출하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돼, 안 돼?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함수형 프로그램이라는 건 뭐다? 함수에 뭘 전달할 수 있어요? 인자로? 보통 우린 데이터를 전달하는데 함수를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함수에 함수를 전달할 수 있으면 얻어지는 이점은 뭘까요? 하나의 함수를 정의하는데 다양한 일을 하는 함수를 만들 수 있어요. 뭐에 따라서 얘가 하는 일의 주된 일은 뭐에 의해서 결정돼요? 요 인자에 주어진 함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에 따라서 하는 일들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함수를 만드는데 이 함수는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어요. 뭐에 따라서. 어떤 함수를 인자로 주어진에 따라서 그 함수에 맞는 또는 그 함수를 이용한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편하죠.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를 여러 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만 만들고 그냥 활용하는 거예요. 짝수를 검사하는 거, 홀수를 검사하는 거, 뭐 3의 배수인지 검사하는 거, 뭐의 배수인지, 뭐 정수와 관련된 어떤 평가하는 거를 이렇게만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요 람다 표현식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주면 돼요. 그러면은 얘는 요거에 맞게끔 정수를 검사를 해줘야 합니다. 이게 좋은 람다 람다 표현식, 람다를 활용하는 얘는 아닐 수 있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익혀야 되는 거는 람다 표현식을 작성할 수 있어야 되겠고, 어떤 람다 표현식을 전달받는 함수를 정의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 함수는 얘를 이용해서 정의하면 돼요. std functional이라고 하는 헤더에 보면 얘가 있는데, std function 해가지고 요 꺽쇠 안에다가 내가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 정수를 2개 받아서 정수 하나를 반환해주는 함수를 받는 함수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void foo const function std function 이렇게 n f 이렇게 하면은 이 f는 뭘 받아요? 여기서 뭘 전달할 수 있어요? 정수 2개를 인자로 받아서 정수를 반환해주는 함수를 어떤 형태의 함수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if에 만약에 두 개의 정수를 더하는 거를 전달하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생략하고 return x plus y 이렇게 하면 이 if를 부출할 때 이 함수에 뭘 줬어요? x 플러스 y 해주는, 그러니까 두 개의 정수를 더해주는 함수를 넣어준 거죠. 더해주는 거 말고 곱하기 하고 싶다 그럼 이것만 바꾸면 되지 뭐. 곱해주죠. 그래서 전달하면 얘는 이 안에서 이걸 이용해서 2, 3 계산하면 얘 결과는 얼마예요? 더하기면 5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뭐 어렵지 않죠. 요 그냥 std 펑션이라는 걸 쓰시면 되는 거고, 여기에 내가 반환 타입 입력 타입 맥에벤스 타입을 써서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그리고 얘가 이제 함수로 이렇게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예제를 간단히 보면 제가 빼먹은 거 있긴 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포인터 거를 잠깐만, 요 예제를 설명을 왔다 갔다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요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C에서는 길게 쓰기 귀찮아서 아니면 똑같은 걸 반복하기 싫어서 타입 def를 이용했어요. 타입 def int 포인터는 int ptr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앞으로는 int ptr 해가지고 쓸 수 있죠. 그럼 이렇게 쓰면 pa, pb가 뭐가 돼요? 정수 포인터가 되죠. 타입 def. 근데 이제 cpp11부터는 타입 def 쓰기보다는 뭘 쓰냐면 using이라는 개념을 써요. using 해가지고 이름을 나오고 이코로 대체하고 싶은 거. 그러면 int 포인터가 뭐가 돼요? int 포인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pp q가 인테저 포인터가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C에서 우리가 타입 def 썼던 것들을 이제 cpp11부터는 뭘 쓴다? using이라는 걸 써요. using이라 쓰는 게 좀 더 가독성이 좋다 그래요. 얘는 헷갈리는데 얘는 요 이름을 이코로 하고 여기 뒤에 오니까 정의하는 이름하고 얘가 뭐랑 똑같다는 게 좀 더 명확하다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거꾸로 돼 있죠. 얘를 얘로 바꿔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얘로 바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using이라는 그 키워드를 설명드렸고, 있어 람다 보시면은 옛날에 C부터 사용한 함수 포인터를 쓰면은 이렇게 정의가 됐어요. 그러니까 정수를 하나 입력받아서 불값을 반환해주는 함수다. 그럼 걔에 대한 포인터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이렇게 타입이 이렇게 돼요. 별표 int.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is odd라는 게 있고 여기 fong 포인터라는 게 있으면은 어떻게 전달할 수 있어요? is odd라고 하는 함수의 이름에 주소를 해가지고 얘를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요 함수 포인터를 이용해 가지고 뭘 할 수 있어요? 함수를 호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부터 있던 기능이에요? C부터. 써? 안 써.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문법이. 근데 이제 cpp11부터는 요 타입을 이렇게 정의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저거보다 얘가 더 쉽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 함수를 이렇게 정의하지 않고도
그냥 요 위치에서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뭐다? 람다 표현식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람다 표현식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여기에 또 들어가는 코딩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나중에 또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맨 마지막 챕터에 람다 표현식을 한 번 더 설명은 드릴 거예요. 근데 우선은 이제 C++11부터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다른 언어와 비슷하게 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요즘은 이제 언어들이 그 프로그래머 요구에 따라서 계속 발전시키고 있어요. 기능을 추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C++, 자바, C샵이 원래 갖췄던 기능들이 전혀 달랐는데 다 이제 비슷해졌어요. 자바도 람다 표현식,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지원하고 C++11부터도 C++도 람다 표현식을 쓸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점점 언어들의 차이가 없어집니다. 쟤도 해? 그럼 나도 해.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바에만 있는 좋은 기능이야? 그럼 C++도 그걸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발전해 오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자세한 것은 이제 다음에 또 배울 거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범용함수 설명하고 라이브러리 활용. 범용함수만 설명하면 오늘 중요한 건 다 설명하는 것 같고요. 아까도 설명했는데 우리가 어떤 함수를 만들어요. 함수를 만드는데 이 함수가 다양한 타입을 처리하고 싶어요. 다양한 타입.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는 코드가 타입이 바뀐다고 안 바뀌는 경우예요. 안 바뀌면은 다중정의하는 게 아니라 뭘 해요? 범용함수를 만듭니다. 하나의 함수를 만들어서 다양한 타입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뭐다? 범용함수. 범용함수라고 그래요. Generic Function. 범용함수. 그래서 C++에서는 범용함수를 정의할 때 사용하는 키워드가 템플릿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특정한 타입을 가정해서 코딩하지 않아요. 특정한 타입을 코딩하지 않고 가상의 타입 T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템플릿 타입 네임 T.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면 이 T를 타입 변수라고 그래요. 타입 변수. 타입 변수. 그리고 이 타입 변수는 이 함수를 정의할 때 어디에 쓸 수 있냐면은 반환 타입으로 쓸 수 있고 매개 변수 타입으로도 쓸 수 있고 지역 변수의 타입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다 쓰고 있죠. 그래서 얘는 3개의 T 값을 받아서 T를 반환해 줘요. 셋 중에 제일 큰 값을. 근데 얘가 int이건 뭐 더블이건 뭐 문자열이건 간에 이 코드는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안 바뀌면은 다중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뭐래요? 범용함수 하나만 만들면 돼요. 그래서 템플릿 타입 네임 T. 그래서 T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쓰면 max 원래는 호출할 때 여기에 max하고 가로 열고 타입 인자를 주셔야 돼요. 타입 인자. 요 T에 대해서 내가 요번에는 뭘 쓸 거다. 그럼 원래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 얘는 뭐야? 원래는 얘는 더블이죠. 그렇죠? 그럼 원래는 여기에 max 더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요거는 얘도 또 뭘 할 수 있어요? 생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C++은 많은 것들을 컴파일러가 유추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여기를 생략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러면 얘네들을 보고 얘는 더블이니까 요 T를 더블로 쓰는 거구나 해서 더블로 다 바꿔서 얘를 처리해 줍니다. 얘는 int가 돼요. 그리고 얘는 string 이렇게 여기다가 써줘도 되고 생략하면 얘를 갑니다. 근데 얘를 생략할 경우에는 SE string을 안 쓰고 얘를 다른 걸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캐릭터 포인터나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꼭 내가 좀 더 정확하게 원하는 타입이 있으면 여기다가
컴파일러가 유추하지 말고 내가 써주시면 돼요. 그럼 얘네들을 뭘로 인식해요? std string으로 인식해서 비교를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내가 어떤 A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A라는 클래스를 정의했어요. A라는 클래스를. 그러면 여기다가 max 그리고 A의 A, B, C 세 가지 변수가 있어요. A 타입에. 그러면 max A, B, C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능해요? 안 해요? 이렇게 호출하는 것 자체는 문제는 없죠. 문제는 없는데 뭐가 필요하냐? 이게 동작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여기서 뭐라고 있어요? 요 값들을 비교하고 있죠. 그렇죠? 요 비교하는 기능이 여기에 구현되어 있어야 돼요. 이 연산자가. 이 연산자가 없으면 이게 동작을 안 합니다. 근데 해보니까 요거를 컴파일 때 검사하더라고요. 컴파일 때 검사해서 요 때는 문법 오류를 줍니다. A에는 요 연산자가 없다. 이렇게 주긴 하는 것 같아요. 에러를. 그렇지만 이제 C++은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이 T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라는 거예요.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타입 네임 대신에 클래스라는 걸 여기다가 썼었는데 이 이름이 별로라고 해서 C++11부터는 얘 대신에 얘를 쓸 수 있게 해줍니다. 타입 네임.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템플릿 쓸 때 여기다가 클래스라고 쓰지 마시고 뭐라고? 타입 네임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타입 변수는 하나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두 개를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뭐 여러 개를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V 타입 두 개 받아서 U를 주는 뭐 이런 타입을 두 개를 쓸 수도 있다. 요 예제, 요거는 지금 교재에 있던 예제고요. 요거는 이제 추가된 건데 얘하고 얘의 차이가 뭘까요? 요렇게 만드는 게 좋을까요? 요렇게 만드는 게 좋을까요? 여기 써있네. 이제 C++에서는 저 T 위치에 원시 타입이 올 수도 있고 좀 무거운 타입이 올 수도 있어요. 인트가 올 수도 있고 무거운 타입이 올 수 있어요. 얘는 뭐예요? 값 전달이죠. 얘는 값 전달이 아니라 참조 전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템플릿으로 만들어서 구현할 때에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구현하는 것이 저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타입을 아우르는데 더 효과적이다. 왜냐하면은 사용자가 사용하는 게 이런 원시 타입도 있지만 이렇게 스트링처럼 원시 타입이 아닌 것들도 있어요. 되게 무거운 객체 타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객체 타입을 저렇게 T에다가 값 전달로 전달하면은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범위 함수를 만들 때는 내가 원시 타입뿐만 아니라 무거운 구조체나 객체 타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가지고 이렇게 구현하기보다는 이렇게 구현하는 게 적절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구현하는. 몇 가지는 보시면 될 것 같고, 범용 함수에 대해서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얘기해 드리고 싶으면은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종류로 프로그램 내에서 여긴 두 가지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C 컴파일러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두 개의 버전의 코드를 만들어요. 인트 타입 하나 만들고 더블 타입 걸 만들어요. 우리는 하나만 정의했죠. 하나만 정의했는데 내가 세 가지 타입에 대해서 쓴다. 그럼 코드가 몇 개 만들어져요? 세 개가 만들어져요.
10개 쓰면 몇 개? 10개가 만들어져요. 그럼 10개 쓰면 10개가 만들어지면은 코드의 크기는 그만큼 증가되죠. 그래서 그거를 템플릿, 전문 용어로는 템플릿 블로팅이라고 그래요. 하여튼 그 템플릿을 정의해가지고 다양한 타입에 쓰면은 다양한 타입만큼의 코드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바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3개 불러도 4개 불러도 5개 불러도 코드는 하나만 만들어져요. 근데 C++은 5개를 쓰면 몇 개? 코드가 5개가 만들어지는 거야. 내부적으로는. 내가 하나만 정의했지만 컴파일러는 5개를 만들어 쓴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사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정의하는데 다양한 타입을 처리해야 된다. 근데 타입에 따라서 하는 일이 매우 다르다. 이름은 같지만 그 구현한 코드가 다르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중정의를 하시는 거예요. 다중정의. 그런데 하는 일도 똑같아요. 그러면 다중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뭐래요? 범용함수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코드 중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코드 중복. 그래서 오버로딩 하는 때 해야 될 때하고 템플릿 함수를 만들어야 될 때를 잘 판단하셔야 되겠고, 라이브러리에 보면은 이런 템플릿 형태로 만들어 놓은 함수들, 구조체들, 뭐 클래스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이렇게 범용 함수는 이거 생략할 수도 있는데 여기 넣으시면 되는 거고, 범용 타입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가 쓰고자 하는 그 타입을 여기다가 써주는 거예요. 저게 t가 타입 변수고 얘가 뭐다? 타입 인자. 우리는 이게 이제 매개 변수 인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거를 타입 매개 변수, 얘를 타입 인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 짤 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간단한 것도 짜지 마시고 라이브러리에 있는 거면 라이브러리에 있는 거를 적극 활용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처럼 find max, 배열에서 가장 큰 값을 찾는다. 그러면은 내가 그냥 짜면 max 해놓고 어떻게 하나? max가 list I 면은 list I max 이렇게 구현할 수도 있어요. 요거 대신에. 그쵸? 간단하게. 간단한 거지만. 그래도 그냥 이런 식으로 함수를 불러다가 바로바로 코딩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내가 이걸 만들다가 뭔가 실수할 수도 있고, 좀 더 효율적이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 같은 기능인데 라이브러리에 있다. 그럼 무조건 뭐예요? 라이브러리에 있는 걸 쓰시면 돼요. 그게 최적화에도 유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능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기능이 들어있는 그 기능이 있는 곳이 라이브러리에 있냐 없냐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고, 많은 그 유용한 함수들이 어디에 정의되어 있냐면은 알고리즘이라는 헤더에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고리즘의 헤더에 있는 함수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 보고 어떤 것들이 있고 사용 예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참조한 다음에 필요할 때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문자나 수학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으니까. 그리고 항상 말씀드렸듯이 그 C 때 썼던 함수를 부를 때도 math.h를 include 하지 말고 뭘 하라? C math, C type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C++ 용어로 이렇게 변환해 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math.h에도 오류는 안 나는데, 근데 이제 C++에서 처리할 때는 C math, CSCDIO 뭐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printf를 쓰더라도, scanf를 쓰더라도 그 올바른 헤더 파일을 포함해서 썼으면 좋겠고, 요 알고리즘의 헤더에 있는 함수들은 한 번쯤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